자, 부산을 한번 가볼까요? 아까 부산 얘기를 해서 살짝 다 말았는데. 부산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가 홍 대표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데 부산일 거예요. 예, 현재 지지율은 밀려요. 많이 한 20% 가까이 밀려요. 왜 그러냐면 서울은 속된 말에 져도 됩니다. 어허. 아니, 서울을 차지한 적이 장도 몇 번 있어요. 어차피 방원시장 지금 재선하고 있는데. 그렇죠. 광역시 광역 그럼요. 6개 지역 중에 부산이 들어가잖아요. 부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고 경기도는 어쨌든 뭐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예. 경기도도 넘어가도 뭐 총선 대선 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산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었던 지역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3당 합당 이후로 부산에서 항상 우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 이후에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번 대선 빼고 한 2번 진 건데 그때마다 부산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질 때는 당시 이제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부산에서 표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뭐 이회창 후보가 뭐 YS 화형식하고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YS에 5달러 받았네 어쩌네 이러면서 부산 표가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도 노무현 대통령 하면 부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부산의 이미지가 강해요.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은. 부산의 민주화도 하셨던 분이니까. 거기 로펌도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표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분석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김대중 대통령 부산에서 넘어갔다 표수만큼 이해창 후보가 2번 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일부 여론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흔들립니다. 총선에서 5석 넘어갔죠. 이미 뭐 넘어갔다. 이미 거의 넘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넘어간다 뺏긴다. 하면 다음 총선 대선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똑같은 곳이 부산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럼 부산 전력투구 할 거예요. 예. 청와대도 할 거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왜 고민이냐면 서병수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아요. 이거 들으면 화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치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부산이 새누리당의 당시 아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겨우 이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2, 3%밖에. 겨우 정말 그건 겨우 이긴 거예요. 그때 상황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근데 그때 라인업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때와 비해서 정권도 넘어가 총선 의석수도 5수 뺏겨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을 압도적인 당 지지도는 빠져. 그런데 내가 재선 시장이니까 내가 4년 동안 잘했으니까 이번에 부산 시민들이 나를 찍어줄 거야 라는 순진한 생각 하나 가지고 선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다른 사람을 꽂으려 그러는 건데 유력하게 했던 두 사람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홍준표 대표는 지금 골머리가 아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부산이라고 봐요. 자유한국당 내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울 그럼요. 경기보다도 부산이 더 중요하다. 네, 부산 넘어가면은 힘들죠. 그런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경기도 탈환이 중요해요. 경기도 탈환이 그러니까 중요하다. 예, 경기도를 계속 지금 도지사를 그러네요. 자유한국당 쪽에 했거든요. 김문수 예. 지사,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계속 뺏겼네요. 그래서 경기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산시장도 나가셨었어요. 그래서 고배를 마신 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부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경기도하고 부산하고 어디가 우선순위냐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대통령을 걸고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와 부산을 탈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지금 거명되고 있는. 조국 차출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다. 근데 청와대 인사들 계속 차출설 나오는 게 이게 적절하다고 봐요? 적절하건 안 하건 그냥 현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나오는 겁니다. 김영춘 뿐만 장관은요? 아니라 김영춘 장관도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거의 30% 중반대 나와서 1등이거든요. 그리고 이호철 전 수석도 민정수석. 예, 예. 거의 뭐 지지율이 김영춘의 한 70% 80% 나오고 예,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럼 이호철 전 수석은 왜 오르내릴까? 본인은 그렇게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산의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있는 지지자들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는 민주당도 거의 사활이 걸린 싸움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소홀히 할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병수 현 시장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권이 분열될 수 있는 3파전, 지역입니다. 4파전까지 갈 수도 있겠다. 네. 요즘 재밌는 게 김영춘 장관이 뭐 나오면 사실 이제 선거는 그런 겁니다. 뭐
여기는 누가 나와도 이기겠지 그런 거 없어요. 가장 강한 사람 내보내는 게 네, 선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로 봤을 때 역시 부산하면 김영춘 장관이 가장 강세입니다. 그러면 예.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장관 나오라고 해야죠. 근데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김영춘 장관이 안 해! 안 나가! 이러다가 요즘 그 안자에서 데시벨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산시 이제 위원장, 지역위원장 쪽에서는 기대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람을 놓고 있는 그 거죠. 부산 갔더니 그 부산 앞바다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안 돼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는데 이게 경남도지사예요. 처음에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 폭심이죠. 심장 아닙니까? 처음엔 제가 지금 국정 운영하는데 제가 지금 의회에 있는데 제가 경남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정도 얘기하면 김경수 의원 입에서는 제일 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 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산과 경남 지역에 두 벨트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번 선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선거 승부수가 될 수 있겠다. 혹시 네. 돌발 질문. 돌발 질문. 홍준표 대표가 네. 경남지사나 네. 부산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나가겠어요? 없어요? 왜 나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지사가 굳이 나온다고 하면 뭐 송파. 네, 송파 그죠. 네. 예전에 본인이 했던 지역 옆이니까 본인 이제 원내로 들어오려고 하겠지. 굳이 뭐 대구시장 얘기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다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순간 중앙에 대한 장악력은 좀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마 송파도 과연 나올까 저는 지난번에 그런 위험도 대구의 지역위원장을 네? 신청하겠다 그 얘기도 뭐 있었잖아요. 말은 그렇다는 게 진짜 신청하겠어. 신청하면 진짜 코미디죠, 코미디죠. 그렇잖아요. 당 대표가 본인이 뭐 보수 세력을 재건하겠다고 했으면 본인이 사실은 서울 쪽에서 승부를 볼 생각을 해. 굳이 나온다면 예. 송파을 보궐선거 서울시장 나와야지. 그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가장 거 있어요. 좋은 대구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 하나의 변수는 있어요. 네.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바당 국당이 이제 통합해서 지지율을 일정 정도 약간 올라간다고 치고 뭐 그 15% 20%는 안 되더라도 5% 플러스 5%에서 한 7, 8% 되는 상황. 그럼 이게 어디서 넘어가겠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층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지지율을 못 올리고 지지부진하다. 그럼 저는 홍준표 대표는 송파로 차출되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선거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은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송파로 갈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비대위원장 체제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 아니 달라져요. 그게 그래서. 취재 빨대에 의한 취재력이 아닌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저는 그냥 흐름으로 얘기한 겁니다. 흐름으로요? 네.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좀 예의를 지켜주세요. 네. 아니 너무 충격적인 그 예측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지지율에 높겠다는 따라 생각이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요. 이게 결국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핵심은 뭐냐? 지지율입니다. 당 지지율. 그 선거에서 지면 다 물러나야 돼요. 그래, 그리고 안철수 대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지율이에요. 두 당이 합당하면 지지율에 시너지가 온다. 지지율이 어떻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 체제에 지금 10% 11% 요게 내년 초반까지 가면 그건 대표 체제는 흔들립니다. 예. 선거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구 김부겸 궁금하지 않아요? 대구는 나가면 어떻습니까? 김부겸 장관이 나가면 승산이 있나요? 승산이 있죠. 승산이 이제 해볼만 하다고 보죠. 그래도 가장 민주당 내에서 해볼만한 사람이 김부겸 장관인 건 맞는 거죠. 근데 김부겸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TK의 노무현 같은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4전 5기 3전 4기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근데 그렇게 본인이 부산 TK 지역을 야도로 만들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2012년에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제가 2011년 말에 정치부를 처음 갔어요. 민주당 출입을. 그때 이제 김부겸 장관이 최고위원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정치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문자 메시지가 딱 떴어. 김부겸 최고위원 긴급 기자회견. 그래서 저희 선배가 빨리 알아봐라 그러는 거야. 전화를 전화를 걸었지. 저는 컬러링이 되잖아요. 제 번호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혀 몰라요. 김부겸 전 의원. 처음 전화한 거예요. 처음 전화했는데 김부겸 장관이 그래 한스가 그리고 전화를 받는 거 너무 반갑게 컬러링이 되니까 전화번호에 이름 뜨는 걸 보고 내가 아는 기자구나. 그리고는 굉장히 친한 척을 하는 거지. 한스가 그래. 뭐 하나. 그래서 예 바로 이제 바로 의원님 예 뭐 긴급 기자회견 그랬더니 그래
내 대구 간다 이러시는 거야.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재미가 별로 없는 모양이네. 재밌어요? 아니 재밌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한 번도 통하지 않았는데 야. 그쪽에 이름이 뜨니까 마치 아는 의원처럼 그러니까. 정치적 그렇게 스킨십 친화력. 최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스킨십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김부겸 장관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2012년에 내려가서 6년 동안 4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험지 중에 험지라는 대구에서 수성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시 야당이 예.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매번 김부겸 장관한테 희생만 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대구를 꼭 김부겸 장관을 내세워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걸 희생으로만 보면 곤란해요. 본인의 정치 업적을 또 쌓는 거다. 그리고 이건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쌓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인에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타이밍에 뭔가를 했을 때 대권 후보로서 아주 고정불변의 지위를 갖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김부겸 장관에게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봐요. 이게요. 박원순 시장한테 삼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정치를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삼선이지? 갸우뚱하는 건 삼선에 따른 스토리텔링이 없다는 거예요. 삼선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이 재선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의원은 대구로 가는 순간에